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내 아파트가 오르기를 기도하지 말고 오를 수 있는 아파트로 가라. 자,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 제가 그 서울에 2008년 10월 24일이 그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주가가 1000포인트 무너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보험사에다가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를 나갔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험사에서 투자 상품을 많이 개발했어요. 변액 보험이라든가. 네. 그래서 뭐 보험 기능과 투자의 기능, 그 펀드 기능이 들어간 상품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자, 그래서 뭐 강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보험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그날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자, 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네. 자, 제 강의 주제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네. 이게 골디락스 장세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골디락스 장세의 시작.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장세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속담이에요. 뭐 곰이 뭐 어떻게 뭐 가장 뭐 맛있게 뭐 꿀을 잘 먹는 뭐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뭐 가장 좋은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모든 것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는, 이 주가가 2008년도 주가가 1000포인트 무너진 이 시기에는 인생에 앞으로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라고.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했었는데, 이 강의 중간에 직원들 중에 몇 분이요, 야유를 막 하더라고요. 당신 그거 말이 되냐고. 왜 여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기꾼이다. 당신은 도저히 못 듣겠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중에는 그 직원 중에 한 절반이 저보고 막 이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정을 시키고 마무리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 당시가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최저점의 시기였죠. 그때 뭐 삼성전자 해봐야 뭐 10만 원대였나요? 그 이후로 280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뭐 현대차 그때 또 엄청나게 싸졌고, 기아차가 뭐 7천 원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까지 갔었죠. 한 15배 올랐나? 한 1년이 안 돼서요. 네, 그래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투자가 90%고 실거주가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잘 아실 거니까. 자, 그러면은 내 자산 가치를 올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그게 가장 좋겠죠. 이 시기에 임대를 가는 사람들은 저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관력.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구간이 싼지 비싼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구간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있죠. 현대 경제학에서 아버지라는 케인즈가 말한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이 없으면은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실행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자, 주가가 1000포인트가 무너지는 정말 암흑기 같은 이 시기에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극소수가 하는 행동에 당위성을 설명하게 되면은 이게 사기꾼이 됩니다. 이거는 1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죠. 네, 제가
방송을 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했을 때도 이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다 이거였어요. 이 시기에 부산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이 미친 인간이 어딨냐고. 예. 왜 나한테 사기를 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네, 전부 다 그래요. 제 가족들한테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서울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야 인간아,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지 너 왜 지금 부산 아파트를 사라 그래. 네, 작년에요. 자,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부동산도 주가가 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굳이 설득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막 난리치는 겁니다. 서로.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직관성을 가져야 된다. 직관력.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강남구 대비 강남이 0이라고 쳤을 때 강남구 대비 지금 매매 가격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20년 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강남구하고 강북 뭐 옆에도 뭐 강서구도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불과 몇 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뭐 중구라든가 뭐 있죠. 뭐 광진구 뭐 강북구 오히려 뭐 강북구가 더 비싸. 성북구 강북구가 뭐 오히려 더 비쌌죠. 20년 전에는 불과 몇 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남권 강남 상구와 다른 지역의 차이는 그냥 막 20억 이런 식으로 차이 나게 되는 거죠. 20억. 뭐 15억, 20억. 자, 이 갭을 이제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른 도표를 보시면은 자, 매매 가격 차이를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라는 이 가장 진한 초록색이고 자, 옅을수록 노란색으로 갈수록 집값 차이가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 가격뿐만 아니고 월세 가격까지 전부 다요. 자, 여기서 도표에서 보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갭은 줄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갭이. 자,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제 현 정부들이죠. 이제까지 지나왔던 모든 정부들은 자, 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강북에 개발 사업도 했고, 뭐 구도심 개발 사업도 했죠. 강북에. 그리고 일산에도 신도시를 만들고 대표적인 게 과천하고 분당입니다. 네, 과천하고 분당. 그리고 판교에다가 또 IT 기업들 수만 가지 기업들을 다 들어오라고 해서 뭐 네이버도 들어가고 무슨 뭐 다 들어갔죠. 네, 게임 회사들도 막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다 이주를 많이 했어요. 뭐 구로 디지털 단지 만들고 마고 산업 단지도 만들고요. 강서구 쪽에 오만 난리를 다 쳤습니다. 예, 그 뭐 용산 개발한다고 난리치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들이 지금도 계속 됐어요. 지금까지도. 갭이 안 줄어드는 겁니다. 이 갭이. 갭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금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강남 3구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15억씩, 20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다 포기되는 겁니다. 그 전에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상할 수 있었죠. 왜? 그때 갭 차이란 거는 얼마 나지 않았어요. 몇 억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막 3, 4억? 2억? 3, 4억? 뭐 3억 정도 차이만 아니면 많이 났겠죠. 강남구하고 압구정이나 네, 여러분들 반포 잘 아시는 그것도 뭐 5억 정도 차이 났나요?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오만 무슨 개발을 한다고 다 쑤셔놨는데도 오히려 금액 대비 차이가 더 컸습니다. 네, 금액이 더 커버렸죠. 그래서 자, 서울의 모든 집값이 똑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률이 똑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억짜리가 2억이 되는 100% 수익률이 되는 거하고 20억짜리가 20%만 오르면 4억이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시장 게임 자체가 완전히 체인지가 된 겁니다. 예. 수익금 시장으로 완전히 체인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 지금 3대 개발이 뭐냐면 엘코 델타시티하고 북항 재개발하고 제2센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집값의 변화는 결국에 서울을 따라간다고 했죠. 자, 부산 아파트의 10년의 미래는 서울이고 서울 아파트의 10년의 미래는 저는 일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오사카. 일본 도쿄 오사카를 보시면 충격적이죠. 네.
일본 도쿄 오사카를 보시면은 20평짜리 아파트가 평균 월세가 4천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고급 아파트의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고급 아파트의 20평짜리 월세는 걔가 지금 계속 진짜 예, 보시면은 월세가 월 1,000만 원입니다, 정도. 네. 그래서 좀 개가 자꾸 짖어갖고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북한 재개발입니다. 북한 재개발을 여기서 잘 보시면은 정말 멋지죠. 근데 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긍정적으로 희망을 회로를 많이 돌리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누가 부산시장이 됐든 현 정권이 다음 정권이 누가 됐든 이 북한 재개발이라는 문제는 단시일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이라는 문제는 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덕을 보면 봤지 지금 세대가 덕을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여기에 땅을 어떤 게 갖고 있고 뭐 보상을 받는다 이 문제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우리가 주거 문화가 고급의 주거 문화라든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문화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50년 후나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전 큰 게 어떻건 큰 좋은 긍정적인 효과 특히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사실상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있죠. 에코 델타 시티도 있죠. 네. 에코 델타 시티도 있고 여기서 무슨 뭐 사상 스마트 시티도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주거지로서의 개발이 아니고 뭐 엘코 델타 시티도 마찬가지지만 주거지도 뭐 복합이 되겠지만 저는 자, 이것도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시대 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극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북한 재개발도 그렇고 여기 북한 재개발도 그렇죠. 엘코 델타 시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제2센텀 지구 풍산 지구죠. 여기는 뭐 여기는 발효농산물인데고 여기는 동그라미 지금 돌아다니는 큰 건물이 풍산입니다. 풍산자리. 뭐 동전 만드는데 무기 만들고 하는데 이 세 군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값에 여기서 이 세 군데 중에 집이 살고 있다면은 집값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S급지로 올라가는 기회로 보고 저는 다른 아파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자, 아파트가 오르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이 오르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내가 센텀 2주구의 근처에 사는 아파트 살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뭐 산업단지 들어온 제2센텀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좋다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요. 그리고 노련한 투자자는 특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식 사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 원칙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변수를 바라는 겁니다.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노련한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시장을 따라가지 시장이 나에게 맞춰서 변화되기를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센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신규로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진입하는 효과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해서 크게 어떤 이윤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 그런다면은 저는 이 집값을 탈출하는 그리고 S급지 더 좋은 입지로 갈 수 있는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정답이라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입지가 변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있죠. 빨간색 네모가 지금 있죠. 여기가 센텀 2구역인데 산업단지인데 입지가 변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서울 사례를 봤지만 서울 사례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지금 이런 양극화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뭐 산업단지 5만 일자리를 다 만들고 하다못해 판교, 분당까지도 내려보내고 또 어떻습니까? 세종까지 내려보냈어요. 정부청사 세종까지 내려보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주거집지는 워낙 선입견이 가갖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센텀 2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처에 보시면 반여동이라든가 여기 보시죠. 있죠. 뭐 금사동이 있고 수혜를 보는 곳들이 있겠죠. 뭐 반송도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제 같으면은 여기를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신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인근이 저는 이 올라가는 금액을 이용해서 갭 차이를 줄여갖고
A급지나 S급지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입지란 거는 자 50년이나 100년, 기본적으로 30년, 50년이나 걸립니다. 입지가 변하는 거는 지금 세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린벨트가 지금 15일 날 해제가 됐죠. 네, 해제가 됐고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이래서 이제 일대죠. 이게 뭐 그린벨트 해제됐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009년도부터 개개해가지고 네, 2015년에 타당성 검토를 용역 들어갔고 5년 9개월 만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성과를 얻었죠. 그걸 지구형 이 센터 미 지구 내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고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땅을 사지 못합니다. 이 구역 안에는. 뭐 그래서 인근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들이 예, 아니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덕을 보냐 이 문제인데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가가 올라간다면은 저는 플러스적인 요인을 등에 업고 더 좋은 입지로 갈 수 있는 저는 극단적으로 마지막 찬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도심 내 위치한 4차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는 남부권 대표 창업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기업 몇 개 들고 간다고 해서 네, 고용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부산에서 고용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임금의 절대적인 효과를 누비는 정책은 관광 외에는 그다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예, 그쪽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뭐 공장을 뭐 빼들어 가지고 그 공장 버리고 뭐 부산에 내려오겠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과들이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엘코데탈시티라든가 북항이라든가 센터미 산업단지의 효과는 50년 후의 문제고 이 문제는 만약에 어떤 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효과는 다음 세대가 얻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전혀적인 큰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쪽 구역에 세 군데죠. 개발하는 구역에 혹시라도 땅이라든가 뭐 토지라든가 뭐 땅과 토지 문제는 다른 문제겠지만 주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의 아파트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세적인 전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입지로 좋은 입지로 벗어날 수 있는 저는 큰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서울 사례에서 몇 수십 번에 있었던 서울 사례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검증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